고치 협상기술. 이렇게 미국 국내사에서 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다. 제이컨 루. 그래서 나는 이 접촉 속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느냐, 관계를 찾아볼 것이다. 관계를 맺고 있는 최고의 신규 고객과의 원천은 현재의 거래처들이다. 이 책에서 사례를 읽으면서 파트 1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보겠다. 두 번째는 주 회사에 대해서, 세 번째는 증정 기업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네 번째 사례는 정경개발소 만토사르와 소기업 콘트렉소 인수가 선사되었지만 얼마지 않아서 콘트렉스의 임원이 극심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사지를 매부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유한 책임 면제의 개념과 양측이 떠나야 할 리스크에 관한 것이었다. 여섯 번째는 참여 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인 요구와 장기적인 선전 균형에 필요한 것이었다. 일곱 번째는 협상에서 실제로 결정을 갖는 비공개적인 인물에 대한 것이었다. 라는 거죠. 인물에 대한 것이었다. 라는 거죠. 인물에 대한 것이.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합병을 살려내다. 기업적인 합병은 협상의 종합 선물 세트다. 합병 자체의 조건을 협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합의점을 이행하고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협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해결하는 난제는 조직 문화의 충돌, 기존의 직무가 없어지는 변경되는 상황, 그리고 가끔 합병하는 조직 단위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에 있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이고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서 신규 조직의 족쇄가 될 수가 있다. 새롭게 개편된 조직들은 험난한 파고에 맞서는 항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 관계가 자리 잡기까지 기존 조직들의 업무 분담이 한동안 유효하게 된다. 앞으로 소개할 사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협상 구도의 걱정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다행히 협상 당사자들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창의적인 사고로 극복하고 조직은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다. 배경 설명과 협상에서의 도전 과제는 두 기업 아미티와 프랑코는 최근 합병에 합의했다. 그런데 합병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졌다. 아미티가 급작스럽게 자사의 정책을 변경하여 인수 대상 기업인 브랑코의 각 사업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서 브랑코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총 500만 달러, 양서 컴퓨터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기술을 통합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미티는 비인수 기업의 브랑코보다도 자사의 규모가 훨씬 크고 인수를 실행하는 주체라는 이유에서 비용 특히 브랑코의 대니와 그의 상사 에이미는 합병권에 깊이 관여했는데 둘은 사태의 진정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자신들과 동료들의 일자리마저 빼앗기진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에이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고 어떻게 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데니도 소멸을 거둬붙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협상 준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던 데니는 경영학 석사 시간에 배운 협상학 수업을 떠올렸다.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의미, I for so it 문구로 배운 협상법이 떠오른 것이다. 그 문구의 각 알파벳은 키워드들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인터레스트, 이해관계, 이해, 팩츄얼 리서치, 팩츄얼, 조사 단계에서 어떤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옵션, 선택지는 협상에서 창의적인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나?
그 다음 레포트 상호 신뢰 반응은 어떠냐. 그 다음에 엠파시 감정이입, 나는 진정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환경 일정 세팅, 언제 어디서 협상할 것인가 세팅. 그래서 enforce 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는 합의에 도달할 경우에 양측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겠나. alternative 대화는 who, 누구, 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객관적인 기준, 협상에 도움이 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어떤 것이 있나. 어떠한 주제를 논의하고 본 협상의 목표는 무엇이며 협상은 어떠한 득실을 가져올 것인가. 대리는 곧장 사실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전체 과정에서 초기 단계 중에서 하나가 사실조사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를 입수한 후에 자신의 상사인 에이미와 면담을 요청했다. 데니는 상사가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과 불만이 있는지를 들었고 상사에게 I foresaw it 프레임워크로 토대로 하나씩 풀어보자고 제안을 했다.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사실적인 차원에서 제모에 대해서, 그래서 I foresaw라는 것을 I forесaw라는 것을 보자 이 말이죠. 협상 준비에서 I foresaw 라는 프레임의 나머지 단계를 거치면서 대니가 느꼈던 감정이 이랬다. 우리는 협상 과정이 양측이 한치 양보 없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며 은성을 높였을 때 누구도 가르치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양사가 기존에 보여던 기술을 합병 이후에 결합하지 않으면 기업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실제로 크게 오른다는 점이었다. 브랑코 측, 우리 측은 기술 통합을 반대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기술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이중화 시스템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심각한 비효율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우리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양사의 공통 관심사는 비용 절감이었다. 비용 절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끝에 IT와 브랑코는 해결책을 찾았다. 특별한 해결 방식에 근거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이다. 그 해결책은 에미와 데니의 부서에서 시스템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현재 시스템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이중 회계 시스템을 중단하여 다른 부서의 비용을 낮춰주고 양측 모두의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이었다. 데니는 이 방법을 양사가 1,400만 달러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합병도 원리대로 추진하고 자신과 자신 상사의 일자리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결론 지었다. 그는 그 방식을 제안한 그날만큼은 난 영웅이었다라고 해고했다. 그렇다면 데니가 실제 협상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었을까? 본격적인 협상은 앞의 협상에서 3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는 양사가 동의한 합병 조건을 토대로 한 문안대로의 합병. 두 번째는 협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입장 표명이 치열하게 오갔던 때에 어떻게. 세 번째는 데니와 에이미 그리고 그들의 동료가 양사의 입장에서 한 발씩 벗어나 양사가 입을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서 언급한 수면 밑의 해결책을 수면 밖으로 꺼낼 수가 있었다. 준비 단계에서는 데니와 동료들의 해결책을 찾고 나서는 협상할 부분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은 해결책이 도출되니 협상은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브랑코의 타격을 입혀서 양사의 관계를 와해했을 법한 비용 청구에 비하면 모든 당사자의 요구를 훨씬 더 만족시킬 수가 있었다. 이 사례는 심층 분석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핵심 교훈이 많다. 준비 단계와 수면 밑에서의 해답을 찾는 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준비의 위력,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입장 피력에서 이해관계 중심으로의 관점을 전환하고 이해, 그 다음 협상의 형평성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성, 마지막 교훈은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황에서도 충분히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점이다. 아미티는 합병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행사하는 노선을 택했다. 비용 청구권을 무리하게 종용했다면 합병은 물거품이 되었거나 소익성이 현저히
낮게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대니와 동료들의 힘의 불균형에 기죽지 않고 부당한 힘을 무력화하여 아메티가 이성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도록 일깨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타파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했네요. 계약 개선을 위해서 더 나은 가치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